8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8을 보시면 유형 8에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의 정의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동주가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직 삼각함수의 정의를 안 나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는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삼각함수는요 여러분들 이제 중3을 탈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3 때까지만 하더라도 삼각 B라고 해가지고 직각 삼각형 내에서 사인은 어떻게 구하고 코사인은 어떻게 구하고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고 이런 거 배웠었죠. 중3 때 내용을요 중3 때 내용을 잠시만 내려놓으세요. 선생님이랑 일단 삼각함수 정의하시고, 선생님 그럼 중3 때 내용은 아예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3 때 내용은요 삼각함수의 정의, 즉 그 정의 값을 실제로 구할 때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삼각함수 정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하시려면 우리 친구들이 일단 그 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거 좀 복습을 하면 얘가 X축 원점에서부터 뻗어나간 반직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뻗어져 나간 이 직선을 우리가 뭘로 본다? 시초선으로 본다. 즉 기준점으로 보면서요, 기준선으로 보면서 동일한 점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을 공유하고 반직선이 이렇게 움직일 때, 야 이거 반직선이 얼마나 움직이는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각도였어요. 맞습니까? 다시 이 반직선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돌아가 있는데를 나타내는 게 바로 각도였습니다. 근데 이 각도를 배운 이유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x에다가 1, 2, 3, 4 이렇게 넣는 것처럼, 다항함수에다 1, 2, 3, 4 넣는 것처럼 삼각함수에는 그 각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각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각이라는 건 0도, 10도, 20도 해가지고 도가 붙죠. 도. 그게 무슨 진법이라고? 몇 진법이라고? 60진법이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호도법 했죠. 60진법이라고. 근데 60진법으로 나타내면 그건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10진법의 실수 체계에서 벗어난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실수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도를 실수로 바꾸는 그 방법을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본다? 파이가 3.14159이라는 실제 무리수인데 걔를 뭘로 보겠다? 180도로 보겠다. 이렇게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60도를 나타내려면 양변에 3을 나눠야 돼서 3분의 파이가 되고요.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고요.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막 이런 식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호도법을 이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무슨 준비가 끝났느냐? 얘가 돌아가는 각도도 이제 실수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정도도 실수로 표현이 가능해졌으니까 삼각 B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고 싶은데 걔를 아예 함수처럼 쓰려면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이름 붙인 겁니다. 여기 왜라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 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릴게요. 원을 잘 그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찌부가 되긴 했지만 꽤나 만족스러운 원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래서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초선은 무조건 어디로 잡겠다고? 시초선은 어디로 잡겠다고요? 무조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져간 반직선.
얘가 시초선입니다. 얘가 무조건 기준선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여기가 흔들리시면 나중에 진짜 막 흔들립니다. 막 각도를 제멋대로 잡아버려요. 각도는요. 제멋대로 잡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시작하는 또 다른 선 동경이요. 이 녀석이 요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 돌아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요 정도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돌아간 정도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제부터 이름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요.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이 반직선하고 이 원이 만나는 어떠한 점이 이렇게 존재할 건데,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선생님이 구해서 x, y라고 하시겠습니다. 됐어요? x, y라고 할게요. 잘 들어, 얘들아. 이거는요, 길이가 아닙니다. 그냥 좌표 그 자체예요. 그럼 만약에 동경이 이쪽으로 가요. 그럼 x좌표는 무슨 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죠. y좌표는요? 양수가 되겠고요. 만약에 동경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요? 음수, y좌표도 음수. 이렇게 오면요.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아직까지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꾸 중학교 때 개념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중3 때 개념을 자꾸 끌고 오면 양수네 음수네, 얘가 양수인가? 그럼 얘한테 뭐 마이너스 붙여 막 이런 개념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요. 지금은요, 오롯이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요. 동경이 돌아가면서 그 동경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겠다. 여기가 끝이에요. 길이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사인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사인 세타, 즉 세타만큼 동경이 돌아갔을 때 그때의 사인 값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R분의 Y라고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동경이 돌아갔어요. 원하고 만나는 점이 있겠죠? x, y 좌표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그 좌표 있고 반지름의 길이 있죠? 그럼 사인값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이름 어떻게 지은 거라고? 코사인은 R분의 X라고 지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었느냐? 여기에 이제 비로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등장해요. 여기에 비로소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뭐예요? 이게 사인,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코사인, 그 다음에 이렇게 탄젠트였죠? 그거대로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일사분면에 있는 예를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주니까 그냥 자꾸 길이로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요. 절대 일사분면에 있는 예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예로 드느냐? 120도로 가볼게요. 오케이? 그럼 120도면 얘가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 그러면 요 정도죠. 요 정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120도라는 건 얘가 120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120이에요, 여기가. 요렇게 12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주야, 뭘 기억하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아직까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아, 그럼 R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길이를 아는 이유,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이 점의 좌표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R을요. 선생님이 이 R을 4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4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 나오는 거 맞아요, 얘들아? 그럼 선생님 여기하고 여기 길이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모르겠지. 그래서 뭘 갖고 온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 가지고 온다고. 그럼 여기가 120도면 여기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겠네?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라는 특수각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2대 1이니까 여기에 길이가 2 나오고 여기 길이가 2 루트 3 나오는 거죠. 자. 길이에요, 길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2 루트 3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값 어떻게 나오는 거야? 사인. 자, 사인 값 어떻게 나옵니까? 사인 120도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사인 120도. R분의 Y라고 했어. 맞지? 그러면 R이 얼마예요? R이 4고요. Y가 얼마입니까? 2 루트 3이죠. 따라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자, 코사인 120은요.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나와요? 코사인 120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코사인 120도. 뭐 길이 보시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딱 어디에만 꽂혀야 된다 지금? 얘, 반지름의 길이, 얘. 딱 이렇게 세 개만 꽂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4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마지막 탄젠트 120도는 어떻게 나와요? 탄젠트 120도는 이게 아니에요. 요거분의 요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 해가지고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삼각비에서는요. 중3 때 내용을 지금 버리셔야 돼요. 다시 재정의 하셔야 됩니다. 원에서요. 동경이 움직여 그 동경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셔서 그 좌표와 반지름 간의 정의에 의해서 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게 몇 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삼각함수 할 때 자꾸 삼각형을 들이대면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나마 120도 정도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래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둔각삼각형이라는 게 존재해버리니까.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사인 240도는 얼마야? 이렇게요. 그러면 중3 때 사고에 멈춰있는 친구들은 240이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이 180인데? 말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시라고. 사인 240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없다고요. 그래서 중3 때 내용은 살포시 내려주시고요. 삼각함수를 재정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Y, R분의 X, 그 다음에 X분의 Y 이렇게 재정의해 주시고 이 X, Y 값은 뭐라고요? 반직선,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라고요. 그 좌표 구할 때 중3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특수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아까 동주가 질문한 문제로 가기 전에요.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뭐가요? 이게 아마 현아는 들어서 알고 있을 거고 혹시 삼각함수 조금이라도 수업 해본 사람 없어요? 없네요. 이 수원을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 그걸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지금 보시면 봐봐. 여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죠. 근데 너희들이 알겠지만 봐봐 얘들아. 사인은요. 어차피 R은 죽었다 깨어나도 양수죠.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선생님 왜 R이 얘는 왜 좌표고 얘는 R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이름입니다.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에요 얘는. 됐죠? 그러면 얘는 Y 좌표죠. 그럼 이 녀석의 부호는요. R은 무조건 양수라며. 그러니까 Y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이 양수인 범위는 Y가 0보다 큰 범위 아니에요? 여기가 사인이 양수인 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사인이 양수인 건 1사분면, 2사분면이죠. 됐죠? 자, 코사인 보세요. 코사인, R이 양수죠. 그럼 X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X가 양수인 부분이 어디예요? 1사분면. X가 음수인 부분이 어디예요? 2삼분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서 코사인이 양수겠죠. 탄젠트는요. X하고 Y가 부호가 같으면 되죠. 그럼 둘 다 양수인 거 어디? 여기. 둘 다 음수인 거 어디? 여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요 1사분면에서 양수인 건 모두가 다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 x, y, r 다 양수니까 여기서는. 근데 2사분면으로 넘어오면요. x는 음수가 되는데 y가 양수가 되죠. 맞아요? 다시 x만 음수가 되고 y는 양수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럼 y는 양수인 상태가 되고요. x는 음수가 되죠. 근데 둘의 부호도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수인 건 뭐밖에 없다? 사인밖에 없어요. 그 다음 여기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탄젠트밖에 없죠. 됐죠? 그 다음 여기서는요. 코사인밖에 없죠. 양수인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올, 싸, 탄, 코 해서 약간의 한글의 변형을 일으켜가지고요. 얼싸안코라고 외우라고 해요.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얼싸안코 이렇게 부둥켜 얼싸안았다 이런 뜻 있죠? 그래서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하지 않냐 이겁니다. 왜? 이거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서요. 맞아요? 맞습니까? x, y의 부호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의 그게 달라지는 건데 정의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사인은 이 부분, 코사인은 이 부분. 탄젠트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하고 여기. 그럼 아까 그 문제로 돌아